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디지털정보처 데이터허브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문기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R을 사용해서 이 과정 전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R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R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 데이터 허브 팀 메일로 안내를 주시면 다음에 영상 제작을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면 데이터 세트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이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실습 데이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혹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팀플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트를 쓸 때 아니면 발표를 할 때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담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 국내 통계를 누르시면 여기 주제별 통계, 기관별 통계 등등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주제별 통계 중에서도 인구 가구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구 동향조사 중에 저는 이제 혼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혼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눌러 주시고요.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연령별 혼인율, 혼인 건수 항목에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처음에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요. 이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왼쪽에 시도별 칼럼이 있고요. 그 다음 연령, 이제 남편의 연령, 아내의 연령에 따른 혼인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표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에는 2018년도 자료밖에 없는데 여기 시점을 클릭하셔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18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2001년으로 바꾸면 더 많은 연도의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보시면 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자료를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엑셀 파일로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눌러 주시고 이게 내 문서의 다운로드 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제가 사용할 폴더에 넣어 놓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웹사이트에서 확인했던 거랑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이거를 분석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닫아 주시고 이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항상 이렇게 뒤에 다운로드 받은 날짜가 있는데 날짜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받으셨으면 파일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웹페이지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이제 생긴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활용할 데이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답게 결직치나 잘못된 코딩이 거의 없는 훌륭한 데이터인데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근데 이 데이터를 바로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구조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좋지만 컴퓨터가 분석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형태로 전환하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컴퓨터가 좋아하는 형태로 바꾸려면 데이터가 tidy 데이터셋의 기준을 따르도록 변환시켜야 합니다. tidy 데이터셋이 무엇인지는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텐데, 어쨌든 tidy 데이터셋의 기본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열은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의 행은 하나의 관측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테이블은 한 종류의 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게 타이디 세트의 기본 데이터 세트의 기본 조건인데요. 이게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받으셨으면 이 받은 데이터를 아래 environment로 불러와야겠죠. 그러시려면 먼저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파일이 엑셀 파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R로 불러드릴 수 있는 read 엑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변인명은 시도, 성, 연령별, 혼인율로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R이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변인의 이름을 한글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시도, 성, 연령별, 혼인율, 엑셀, XX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R에서 메시지를 하나 날려줬는데, 이 메시지는 R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컬럼이 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데이터셋은 이렇게 같은 이름이 몇 번씩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의 일관되게 이런 반복을 없애주려고 R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온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아래서도 확인을 해볼까요? 얘는 이제 view라는 함수를 쓰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깨지는 건 한글이라서 좀 깨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엑셀이랑 똑같이 생긴 테이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이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제공한 데이터 세트가 왜 타이디 데이터셋의 형태가 아닌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타이디 데이터셋의 첫 번째 기준이 하나의 열이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시도별인데 여기 개라는 애도 있고요. 연령별에 다 나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령별이라는 그 구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이 아래는 다 혼인율인데 여기는 이 성별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열에 하나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혼인율과 성별이라는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는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의 행은 하나의 관측치라는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측치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료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자료에서 하나의 관측치는 기본적으로 아까 도시 살펴봤죠. 하나의 도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 단위도 이제 하나의 연령 단위가 되어야 하고, 성별은 남편, 아내 둘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조사 시점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는데 이 하나의 조사 시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각각의 어떤 그 변인에서 한 가지 속성을 가진 것들이 이제 하나의 관측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이제 조혼인율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의 관측치가 될 텐데, 제가 앞서서 조혼인율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조혼인율, 혼인율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발생된 혼인 건수를 해당 연구의 연양인구로 하면 그 연도의 그 나이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연양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 즉 곱하기 100을 한 거, 1000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조혼인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행에 하나의 조혼인율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남편 것도 있고요, 아내 것도 있고요, 연도별로도 엄청나게 이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있으니까 이 두 번째 규칙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변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tidyverse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각을 봐야겠죠. 각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여기가 이제 혼인율이 아니라 성별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럼 슬라이스, 얘는 행을 잘라내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하면 첫 번째 행을 잘라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행 잘렸죠. 그 다음에는 여기 시도별 보시면 요 개 아래가 쭉 비어 있는 거가 보일 텐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시도별을 뽑아서 뷰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서울특별시 아래도 쭉 비어 있고 부산광역시 아래도 쭉 비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다음 값이 나올 때까지 쭉 이어붙이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그걸 하려면 이제 뮤테이트 시도별을 이제 수정을 해라 이거죠. 어떻게 이 주라는 패키지에 있는 NA-LOCF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이 NA-LOCF 함수는 굉장히 편리하게도 이제 비어 있으면 가장 최근 값으로 이제 대체를 해라 이 뜻입니다. 이거를 한 걸 보면 여기 이제 시도별 아래 개로 쭉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다시 이제 다른 뭐 서울시나 이런 것도 다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쭉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얘가 이제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다 만족을 시켰죠.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얘를 수정 중, 처리 중이라고 하죠. 처리 중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로 다시 한번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라는 친구는 사실 좀 중복되어 있는 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뭐 필요에 따라서 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데이터 세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만 성격이 달라지죠. 개는 사실 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없애는 방법은 필터예요. 필터 시도별 해서 이 개가 아닌 애를 지워라 이런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붙이죠. 이렇게 붙여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개도 사라진 걸 볼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열이 옆으로 쭉 붙어 있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얘를 하나의 행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의 행에서 이 값이 반복될 수 있게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피봇 계열의 함수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넓은 파일을 긴 파일로 바꾸는 거니까 이제 피봇 롱거를 쓰면 되고요. 어디서부터? 여기 첫 번째 2001에 점점점 3부터 이 이름은 나중에 이제 다 한꺼번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3에서부터 어디가 마지막이죠? 여기 보시면 2018년 점점점 38이 마지막이죠. 이거는 이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열을 뽑으라는 소리예요. 열을 뽑아서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뽑은 애들을 이제 옆으로 길게 있는 거를 세로로 길게 만들면서 걔 이름을 이제 제가 성별 곱하기 관측 시점이라고 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들이 들어있는 애들은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조혼인율이니까 조혼인율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옆으로 길었던 데이터가 아래로 쌓인 것을 확인이 되죠. 관측 시점 하나당 조혼인율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2001년 3, 2001년 4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이제 이 열에 있는 데이터는 연도도 있고 성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의 열에는 하나의 값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얘를 바꿔야 돼요. 열과 관측 시점과 성별만을 갖는 애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뮤테이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뮤테이트해서 연도를 먼저 한번 추출해 볼게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는 이 str extract라는 함수예요. 얘는 이제 스트링을 뽑아내라 이런 뜻이죠. 어디서? 성별 관측 시점에서 어떤 이제 얘는 정규식 표현이라는 건데 기회가 되면 얘도 조금 더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를 이 성별 관측 시점이라는 열에서 뽑아내라는 뜻인데 보시면 이 0에서부터 9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0에서부터 9까지면 모든 숫자가 되겠죠. 얘는 시작.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되는 애. 그리고 여기 중괄호는 네 글자. 그러니까 숫자 앞에서부터 4개를 뽑아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먼저 그냥 다른 거 하기 전에 뽑아 볼까요? 그러면 여기 연도별에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4개만 싹 뽑힌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는 성별을 한번 뽑아 볼게요. 성별을 뽑기 위해서는 얘를 2단계를 거쳐서 할게요. 보시면 요 뒤에 있는 부분으로 성별을 뽑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보면 얘가 공통적으로 순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래 데이터에서 얘가 3번째 열, 4번째 열, 5번째 열, 6번째 열 이 뜻인데 아까 보시면 남편 아내 이 순서대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앞에 있는 게 남자, 홀수가 남자, 짝수가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 숫자로 끝나는 건 달러로 표시하는 거예요. 달러로. 그래서 숫자로 끝나는 애를 할 건데 이제 얘가 뒤에서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뽑아보면 여기 성별별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맨 뒤에 있는 숫자들이 하나 또는 2개가 뽑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여기 이 성별을 근데 얘를 다 다르잖아요. 얘가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별별이라는 열을 if else라는 함수를 써서 만약에 성별별을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1이 남으면 남편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아내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non-numeric argument to binary operator 하고 나오는데 얘는 왜 그럴까요? 보시면 여기 성별별이 이 자료형이 숫자가 아니라 캐릭터라고 돼 있는 거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바꿔줘야 돼요. 숫자로.
이때는 as numeric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변환하면 잘 변환이 되겠죠? 이제 보시면 잘 됐네요. 이제 이게 나머지가 1이면 남편, 나눠 떨어지면 아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성별 곱하기 관측 시점이라는 얘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필요 없는 거를 빼낼 때는 select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걸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자료의 순서도 조금 보기 편한 식으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제일 먼저는 시도별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그 다음에 이제 관측 시점을 말하는 연도별이 나와야겠죠. 연도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별, 또 우리가 이제 값을, 하나의 관측 값을 정하는 기준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측정한 자료인 조혼인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건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성별 곱하기 관측 시점이라는 애를 빼내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처리를 마친 데이터가 아까 설명드렸던 타이디 데이터셋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의 열이 하나의 값을, 하나의 변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였죠.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컬럼은 전부 다 이제 도시만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도 있고 뭐 울산광역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죠. 두 번째 컬럼에는 이제 나이값만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컬럼의 순서를 바탕으로 뽑아냈던 성별, 그러니까 아내인지 남편인지를 구분하는 이제 컬럼이 되겠고요. 이제 얘는 마지막으로 이제 연도별, 2001년인지 뭐 2010 몇 년인지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이때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조혼인율을 나타내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졌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옆으로 긴 데이터가 익숙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시각화를 하거나 할 때는 타이디 데이터셋 규칙에 맞는 데이터로 구성을 해놓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벌써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 전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영상 촬영이어서 조금 설명도 자세하지 못하고 빠르게 진행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즐겁게 그리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